안녕하세요. 저는 곧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막힌 일을 많이 겪고는 하죠. 누군가 여러분께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제안을 한다면 과연 이해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한데요. 제 사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심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담실장이에요. 마음을 다쳐 아픈 분들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을 바로 저희 병원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아팠던 사람이었습니다. 울상이 되어 저희 병원에 찾아온 남편은 10년을 만났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심리 상담이 필요했었죠. 10년을 만났던 여자친구는 헤어짐을 구하는 동시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겁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남편은 결혼식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지만 경찰까지 오며 오히려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찍혔다고 해요. 병원에 찾아와서 제게 처음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게 없는데, 아니, 우리 내년에 결혼하자고 여자친구가 먼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니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죠? 전 믿을 수 없어요. 이건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쵸?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우선 진정하세요. 김석호님, 여자친구와 관계가 두터우셨나 봐요. 네, 저희는 10년을 만났고 내년에 결혼하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헤어지자고 했다고요. 그 이별이 믿어지지 않아서 매일같이 매달렸는데 정확히 헤어지자고 말한 지 일주일 만에 딴 남자랑 결혼하더군요. 결혼식장에 찾아가니 정신이 이상한 미친 사람이라며 모르는 사람이라고 경찰 불러달라면서 막 소리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현재 김석호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검사를 해보려고 해요. 네, 뭐든 좀 해주세요, 제발.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알고 싶으니까 제발 좀 해주세요. 남편의 우울증도 심각했고 분노 조절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괴감과 자존감까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 정말 본인의 자아를 놓은 상황이었죠. 본인이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으니 이건 분명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를 도왔고 1년을 넘도록 꾸준한 치료를 성실하게 임한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좋아졌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정말 다행이지 싶었습니다. 마음을 다친 환자분들이 회복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사실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뿌듯함은 물론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환자분들 중 의지가 가장 강했고 너무 성실하게 임하셔서 제가 기억을 했었어요.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말이죠.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남편을 다시 만난 곳은 고깃집이었습니다. 각자 지인들과 술 한잔을 하는 자리에서 만났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 혹시 심리센터 실장님 아니세요? 김석호님 맞으시죠?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에요? 너무 반갑네요. 잘 지내셨어요? 맞죠? 실장님, 반가워요. 멀리서 보는데 계속 실장님 맞는 것 같아서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했네요. 저는 뭐 실장님 덕분에 원래 제 모습 되찾고 완전 잘 지냈어요. 늘 감사해요. 아유, 제가 뭘 했다고요. 석호님 의지가 해낸 거죠. 아니요, 정말 실장님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이렇게 만나게 된 남편과는 웃기게도 자연스럽게 2차를 가게 되었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 힘든 건 없는지에 대해서 소통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제는 저희 병원에 온 환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남성으로 보이더라고요. 제법 멘탈이 강해졌고 웃음이 많아진 그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남편과 여러 차례 만난 끝에 진지하게 사귀게 되었어요. 환자와 이렇게 사적으로 만난 것도 처음이고 사귀게 된 건 아예 처음이라서 너무 신중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행복했고 참 기분이 좋았죠. 저는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제가 참 의지를 많이 했죠. 딱 2년 만나고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인꼬 부부라고 소문날 정도로 모든 걸 함께 했고 아이도 바로 생겼습니다. 임신을 했어도 전 여전히 근무를 했고 출산 직전까지 일을 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이 그랬거든요. 쉴 거면 차라리 애 낳고 쉬라고 말이죠. 애가 너무 예뻐서 두고 출근하는 게 발길이 안 떨어지니까 최대한 힘들어도 만상몸으로 출근할 때까지 하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예정이 일주일 전까지 일했어요. 저희 남편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힘들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벌 수 있을 때 벌고 싶기도 했고 전 제 직업을 사랑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때 일을 자유롭게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예정일이 되었고 출산까지 무사히 했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과 똑같이 생겨서 저는 무슨 남편을 낳은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육아휴직 기간만 아이를 보고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실 상황이 아니라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낳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작고 예쁜 아이를 어떻게 남의 손에 키울까 싶은 거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결국 센터와 상의 끝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제 선택에 가장 좋아해줬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도 많은데 제가 아이를 보면 믿음이 간다며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같은 마음이었겠죠. 저희 아들은 등 센서가 민감하게 작동하는 아이라서 내려놓기만 하면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안고서 어르고 달래는 게 결코 쉽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또 얼마나 보채는지 진이 다 빠졌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은 퇴근과 동시에 남편이 집에 오면 아이를 봐줬어요. 제가 아들 보면서 살이 너무 빠져서 그 모습이 안쓰럽다며 최대한 함께 육아를 해줬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함께 봐주다 보니 아이도 아빠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잘 따르는 편이었고 덕분에 저는 못 잔 잠을 푹 잘 수 있었어요. 내색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편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내내 일하고 와서 새벽까지 애 봐주고 겨우 잠드는 게 어디 쉬울까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서 저녁은 꼭 거하게 차려놓는 편이었습니다. 아들을 정말 어르고 달래서 말이죠. 고기와 생선을 참 좋아하는 남편이라 꼭 그렇게 차려주곤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서로 잘하면서 살다 보니까 시모도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고 참 예쁘게 잘들 산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시모 눈에도 제가 애 키우면서 자꾸 살 빠지는 게 보이니까 명절이나 시댁 행사가 있을 때 굳이 저를 부르지 않으셨고 최대한 시모 혼자 알아서 다 하시려고 하셨죠. 그 덕분에 저는 특별히 시집살이 같은 것도 없이 정말 편하게 지냈습니다. 오히려 시댁에 가면 더 편했어요. 애만 보면 밥 주고 치워주시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전 시댁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남편과는 트러블도 없었고 그냥 저희는 너무 잘 지냈어요.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 평온하던 저희 집에 큰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옆에서 제가 깜빡 잠이 들었고 새벽에 깨서 안방으로 가려고 나섰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은 방을 서성이며 누군가랑 전화를 했죠. 남편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는데 전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라, 정신 차려봐. 너 술을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어디야? 집에 갈 수 있겠어? 혼자 있는 거야? 대체 그 자식이 너한테 뭘 어떻게 한 거야? 어? 민주는 어디 갔어? 왜 혼자 있는 건데?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속상해 죽는 거 보고 싶어? 아, 너 어디야? 말해. 내가 지금 갈게. 알겠다고, 간다고, 지금. 윤솔, 너 정말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웃긴 거 네가 제일 잘 알지? 우선 갈 테니까 주소 보내. 누가 봐도 취한 여자랑 전화를 하는 듯 했고 새벽 3시에 그 여자를 만나러 가겠다는 남편의 모습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꽤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남편의 뒤를 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급하게 아이방에 홈 카메라를 여러 각도로 설치한 후 동네 언니에게 톡을 보내놨어요. 언니나 남편이 새벽 5시 출근이라 아침 준비를 곧 해야 해서 일어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아이가 깨면 집에 가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살금살금 집을 나섰고 저는 뒤쫓아 나갔어요. 거리를 두고 남편을 쫓아갔고 도착해보니 한 여자가 길에 앉아있더군요. 남편이 다가가자 그 여자는 남편을 끌어안으며 오열을 했고 뽀뽀까지 했습니다.
오빠, 진짜 보고 싶었어. 역시 나는 오빠밖에 없나 봐. 나 오빠랑 그렇게 끝내고 벌 받았나 봐. 나한테 다시 와. 그럴 거지? 응? 내가 기다릴게, 응? 나 정말 오빠 없이 못 살겠어. 우선 집 주소 말해 데려다 줄 테니까. 너 지금 너무 취했어. 같이 있자. 집에 가지 말고, 어? 여기 바로 뒤에 호텔 있어. 소라, 솔직히 말할게. 뜬금없이 새벽에 술 취해 전화 와서 이러는 거 나 좀 당황스러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한 걸음에 온 건 너를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잖아. 길바닥에서 뭔 일이 날 것 같아서 온 거야. 너 어차피 내가 올 때까지 안 갈 거잖아. 응. 그럼 호텔 가야지. 움직일 것도 알지? 나 집에 안 가. 오빠랑 같이 있을 거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그렇게 한순간에 사람 버리고 떠나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는데? 너 때문에 1년 동안 나 병원 다녔어, 알아? 제정신으로 못 살았다고, 미친놈처럼 지냈다고. 이제야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래 정말? 왜? 내가 행복하니까 배 아파? 응, 배 아파. 처음부터 김석호는 윤설이고 윤설은 김석호였어. 그걸 내가 잠깐 놨지만 우린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 거고 오빠도 결국 나한테 올 거야. 그럼 나만 호텔에 데려다 줘. 정말 힘들어서 그래. 전 정말 손발이 다 떨렸습니다. 1년 동안 남편을 괴롭혔던 인물인 10년 만난 전 여친이 눈앞에서 남편을 꼬시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덮칠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선은 침착하게 저들을 감시하기로 했죠. 호텔에 내려주고 집으로 갈 거라고 굳게 믿었으나 남편은 호텔 룸까지 전 여친을 데려다 줬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아들이 깰 것 같아서 집으로 우선 향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네요. 남편이 일어나야 하는 시간인 오전 7시가 되도록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아들도 늦잠을 자더라고요. 엄마가 속상한 걸 아는 건지 말이죠. 저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이른 오전부터 맥주 한 캔을 원샷했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했는데 거짓말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8시가 되었을 때 남편은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왔고 저와 눈이 딱 마주쳤죠. 깜짝아. 여보 일어났어? 놀랐지? 어디 갔다 와? 출근하다가 두고 간 게 있어서 다시 왔어.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당신이 언제부터 출근용을 입고 출근했어? 내가 정확히 4시에 일어났거든. 그때부터 지금 8시까지 어디서 뭐 했는지 말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출근하다가 잠깐 온 거라니까. 옷은 오늘 조금 편하게 입은 거야. 마지막 기회야? 새벽부터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고 왔어? 여보, 정말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남편에게 제가 찍은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줬고 보라고 했어요. 그걸 본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오해하지 마. 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소리가 못 가게 해서 그런 거고 열받아서 와인 마시다 깜빡 잠들어 버린 거야. 정말이야, 믿어줘. 여보, 나 심리센터 실장이었어. 거짓말 할 거면 티 안 나게 해야지. 뭐하니 지금? 하나씩 말해줘봐. 술 먹고 깜빡 잠들었던 사람이 머리에서 샴푸 향이 나네? 아침에 감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치? 그뿐이야? 당신 지금 팬티 뒤집어 입었고 안에 티도 뒤집어 입었어. 뭐가 그렇게 급했니? 온몸으로 티를 대면서 믿어줘? 웃기고 있네. 여보, 진짜 잘못됐어.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응,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당신이 즐기고 싶어서 즐긴 건데 왜 나한테 미안해? 아빠 없이 클 내 아들한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해. 자, 이거 당신 집이니까 가지고 나가. 서류는 어머님 댁으로 보낼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을 울고불고 제 다리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런 남편은 확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죠. 그러자 문을 막 두드리며 남편을 매달렸고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혜연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어머님 영상 보냈는데 그거 보고 다시 전화 주세요. 저는 시모에게 저것들이 찍힌 영상을 보냈고 그걸 본 시모는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미친 게, 혜연아, 우선 침착해라, 내가 천연 만나서 머리채를 잡고 아주 다 뜯어 놓을 테니까
너 걱정 마. 알겠지? 아니, 어머님. 지금 저희 집으로 오셔서 이 사람 좀 데리고 가주세요. 전 다른 거 몰라도 애도 있는 인간이 바람피는 건 용서 못해요. 바로 이혼이니까 데리고 가주세요. 시모는 한 걸음에 저희 집으로 왔고 그 사이에 아들이 깨서 저를 찾으며 울어서 제가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힌 후 동네 언니네 집에 보냈어요. 그 후 시모에게 말했죠. 아직도 안 데려가셨어요? 이제 경찰 부릅니다, 정말. 야, 이 썩을 놈아, 정신 나간 놈아. 네가 지금 뭔 짓을 한 줄 알아? 네 마누라 같은 여자가 어딨다고 세상에. 그 정신 나간 년을 또 만나? 너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게, 너라면 용서해주겠냐? 나라도 용서 안 돼, 미친놈. 희연아, 우선은 내가 이놈 데리고 갈 테니까 시간을 두고 좀 생각을 해보자, 시모는 남편을 끌고 갔고 제 앞에서도 엄청 맞았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고 했으나 저는 이혼 서류를 시댁으로 보냈고 시모와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무시했고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남편이 아들에게 너무 다정한 아빠여서 아이가 매일 아빠를 찾으며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울고 또 울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울기도 하고 달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애 잡겠다 싶을 정도로 얘가 울 때 지쳐 숨이 넘어갈 정도였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와, 지금 바로. 남편은 한 걸음에 집으로 왔고 아들은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가 한참을 울더군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쓰레기 같은 남편이지만 아이에게는 한없이 좋은 아빠인데 제가 생리발을 시켰구나 싶기도 하고 이별을 받아들이기에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구나 싶었죠. 결국 많은 대화와 고민 끝에 딱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밤의 해프닝으로 정리하기로 했죠. 말은 그렇게 했어도 당연히 사이가 예전 같진 않았고 분노로 속이 답답하긴 했어요. 남편은 제가 소갈이를 하지 않도록 의심하며 괴로워하지 않도록 일부러 모든 걸 더 대놓고 오픈하며 믿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대신 각방을 쓰긴 했습니다. 도저히 한 침대에서 잘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산지 몇 년이 흐르고 저희 애가 6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애가 유치원을 다니고 어느 정도 커서 저도 일을 다녔어요. 다행인 건 이전에 다녔던 심리센터 실장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낙 사람 좋은 병원이라 이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대로라 너무 반가웠죠.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이전보다 많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남편의 전 여친이 환자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솔님? 네, 안녕하세요. 왜요? 네? 아니, 저를 보고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 아세요? 그럴 리가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는 10년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제 실수로 그 사람을 놓쳤었고 다시 잡으려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애가 둘인데 숨어서 지내는 신세라 그런지 뭔가 서럽기도 하고 힘들어요. 이럴 때는 어쩌면 좋을까요? 그건 여기서 해결하실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랑 얘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니까 그래서 당사자 찾아왔잖아요. 그쪽, 아니 이제 좀 놔주지 그래요? 우리 애가 둘이고 두 집 살림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쪽만 쿨하게 놔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남편은 마음이 떴는데 그쪽만 그렇게 잡고 있으면 너무 수치스럽지 않아요? 나라면 너무 싫을 듯. 애가 둘이요? 내 남편 김석호랑 낳은 애가 둘이라는 거예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고 나더러 이혼해달라고 지금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직업이 상담실장이라 그런가? 뭘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 그쪽 남편 김석호랑 애 둘 낳고 키우고 있다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연년생으로. 그쪽만 이혼해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걸림돌처럼 왜 그러고 있냐고 물었잖아. 상담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사전에 고지 후 녹음을 합니다. 역시 사전에 고지가 되었는데 그걸 몰랐는지 술술 말하기에 저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되었고 전 저 여자를 쫓아낸 후 바로 뒤쫓아 집 주소를 알아냈고 쳐들어갔어요. 가서 사진과 영상을 다 찍었고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대형 로펌에 가서 이혼 소송을 맡겼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제가 뜯어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뜯어먹어야 열이라도 덜 받죠. 사진 찍을 때 혹시 몰라 애들 칫솔도 다 들고 나와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둘 다 남편 친자가 아니더라고요. 아마 남편은 모르겠죠. 호구가 또 호구짓 한 거죠 뭐. 저는 우선 이 일을 비밀로 해두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고 위자료를 왕창 뜯었고 상간녀 위자료도 굉장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자가 아님을 말해주면서 저것들은 풍비박산이 났고 남편은 시댁에서도 버림을 받았어요. 남편은 전 여친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난리를 치는데 그 꼴이 아주 웃기더라고요. 지들끼리 싸우는데 어찌나 웃기던지요. 시끄러운 모든 일은 다 끝났고 저희 애는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습니다. 머리가 커서 눈치가 생긴 건지 저와 단둘이 살지만 저희 두 식구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시모가 반찬도 보내주시고 애 선물도 주시는데 이건 받고 있습니다. 본인 자식인 남편과 연을 끊었는데 손자라도 챙길 수 있게 해주자 싶어서 별말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처럼 잘 살아서 우리 아들 잘 키워낼 겁니다. 꼭.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